용봉산은 충남 홍성군에 있는 높이 381m의 낮은 산으로 산세는 험하지 않지만 작은 산에서 보기 힘든 수많은 암릉과 바위더미가 특징이며 갖가지 형상의 바위들이 많아 산행하는 재미를 한층 더해주는 산으로 충남의 소금강이라 불리워지고 있다. 용봉산의 이름은 용이 몸집에 구멍에 머리를 얹은 듯한 형상인 데서 유래했으며 산 아래의 너른 뜰에 내포 신도시가 조성되고 2012년 12월에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행정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용봉산은 낮으면서 그리 험하지 않지만 암릉과 기묘한 바위들이 많아서 자주 찾게 되었는데 이번이 5번째인 것 같다. 입장료 1,000원을 내고 용봉산 입구 다리를 건너려는데 잠시 지난 추억들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직장에서 만나 40년을 넘게 함께하고 있는 모임에서 10여 년 전에 왔던 것이 가장 최근의 일이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 표지석을 지나면서 바로 이정목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병풍바위 방향으로 올라갈 계획이다. 이정목 바로 아래 아침 햇살을 받은 쑥부쟁이가 싱싱하고 소담스럽게 피어있다. 병풍바위는 여기서 600m 거리에 있다. 오늘 산행 계획은 매표소를 출발하여 병풍바위에 올랐다가 전망대에서 내포 신도시 등 풍경을 조망한 다음 악귀봉과 장군바위를 지나 노작동을 거쳐 용봉산 정상에 오른 후에 최영장군 활터로 하산하여 용봉산 자연휴양림에서 산행을 마칠 계획으로 있다. 총거리 5.2km에 넉넉자가 4시간이면 산행을 마칠 수 있다고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충분히 찾아보고 영상 촬영까지 하게 되면 6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다. (50m) 정도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내포 사색길이다. 섬기슭을 따라 나무데크로 편안한 산책길을 조성해서 산책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듯하다. 병풍바위가 지남은 거리는 550m로 처음부터 나무 계단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는 급경사의 암릉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이곳 용봉산의 바위들은 오랜 세월 동안 풍화작용으로 대부분 둥글둥글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동하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아 좋았다. 더군다나 출발한 지 20분도 안 되어 시야가 탁 트이면서 내포 신도시와 너른 벌판이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진다. 볼도 없도 이렇게 조망이 터지네. 멀리 암릉과 바위가 많은 용봉산의 진행선이 보이니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돌탑에서 조금 더 올라가자 커다란 바위 위에 묘한 형태의 작은 바위 3개가 올려져 있는 신기하게 생긴 바위들을 만나게 된다. 누군가 작은 돌을 몇 개 쌓아놓아 오르기 좋게 해놓아서 한 손에 고프로를 들고서도 어렵지 않게 바위에 오를 수 있었다. 참 신기하고 묘하게 생겼다. 비바람과 온도와 습도 그리고 심지어는 지형지물에 의해서도 오랜 세월 약해지고 부서져서 결국에는 흙으로 변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묘하게 생긴 바위에 올라가 봤다. 발 디딜 자리가 마땅치 않아 좀 불안한 느낌이 든다.
이 바위에 올라서니 용봉산의 모든 능선이 한눈에 조망이 된다.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 느껴진다. 여기서는 아까보다 내포 신도시의 더 많은 부분들이 눈에 들어온다. 10여 년 전에 대전에서 옮겨온 도청청사도 보인다. 예쁜 소나무 숲을 지나고 용다위를 가리키는 이정목을 지나면서 암릉이 전보다 훨씬 거칠어지기 시작한다. 커다랗고 길쭉한 바위 틈 사이에 기발하게 만든 특이한 돌계단에 감탄하고 감사했다. 그렇게 커다란 바위를 돌고 돌아 찾아온 곳이 바로 병풍바위였다. 병풍바위에는 웬 사내가 이어폰으로 음악 감상을 하면서 여유있게 풍경을 즐기고 있었다. 소나무가 있는 커다란 바위 앞에 의자바위 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실상 의자 따위는 병풍바위 절벽 위에 있다. 안녕하세요. 아주 경치 좋은 데서 음악 감상하고 계시네요. 아니, 의자 봐, 왜? 여기서 어떻게 앉으라고? 아, 요렇게? 여기 앉는구나.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병풍처럼 생긴 바위는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 알긴 했지만 딛고 서 있는 절벽이 먼 데서 보면 병풍처럼 보인다고 한다. 병풍바위표 지석은 바위 맨 꼭대기에 올려져 있었다. 저 젊은이는 내포 살면서 시간 날 때마다 용봉산에 올라온다고 했다. 마땅히 바위에서 내려가는 길을 찾지 못해 뒤쪽으로 나 있는 틈새 길로 내려가 봤다. 그렇게 겨우 길가로 내려서니 바위 옆으로 안전한 길이 나 있었다. 병풍바에 올라오던 쪽으로 내려가면 만나는 길이었다. 아유, 참네. 그걸 이리 내려왔으니. 병풍바위에서 내려서자마자 바로 건너편에 커다란 바위더미가 보인다. 용봉산의 바위들은 대부분 일부러 만들어 놓은 정원석처럼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취하고 있어 산행 내내 긴장도 더하게 되고 정감이 써 보여 아주 좋았다. 여기서도 내포 신도시가 아주 잘 보인다. 이걸 독대바위라고 해야 하나? 이렇듯 바위가 많은 곳에는 무언가 이름이 있을 것만 같은 기묘한 형태의 바위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런 후에 예쁜 소나무 숲길을 지나고 빡센 나무 계단도 오르고 헛헛대며 돌계단도 올라서 앞기공과 전망대로 갈라지는 삼거리에 도착했다.
악기봉은 700m, 정상은 1.2km 거리이다. 악기봉을 가기 전에 전망대를 둘러보기로 했다. 용봉산에서 내포 신도시를 가장 가깝게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전망대를 설치했다. 다시 삼거리로 돌아와 악기봉 방향으로 향했다. 좌측에 커다란 바위가 보이고 우측에는 용바위 표지가 세워져 있다. 사진을 보니 표지판 앞에 있는 커다란 바위는 아닌 것 같은데 용바위는 어디에 있는 걸까? 지나가던 이곳에 산다는 아가씨들이 이 바위가 용바위라고 하여 진짜 용바위는 그냥 지나쳐 버렸다. 둥근 부위가 머리 부분이고 위에 작은 것이 뿔이라 하며 뒤에 있는 부분은 목덜미의 갈기라 하여 현지 아가씨가 그럴싸하게 하는 얘기에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무언가 동물을 닮은 것 같긴 하면서도 묘한 분위기의 바위 형상이다. 저 앞에 가는 두 처자가 용이라고 우긴 장본인들이다. 잠시 가까워졌을 때 얘기를 나누어 보니 둘은 시누이 올케 시간이고 이곳엔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들르는데 아까 병풍바위에서 만났던 젊은 청년은 잘 아는 이웃으로 거의 매일 올라온다고 한다. 여기는 용봉사로 내려가는 삼거리로 정상까지는 1km, 악기봉은 400m 남은 지점이다. 용봉산을 오르면서 다른 곳과 달리 매우 인상 깊게 느꼈던 점은 나무 평상이나 긴 의자 등을 상당히 자주 그리고 한 곳에 여러 개를 설치하여 여유 있게 쉴 수 있는 쉼터를 많은 곳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좋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하여 인근 주민들의 평일임에도 자주 찾아주는 것 같다. 내려왔던 것만큼 또다시 길고 긴 나무 계단들을 오른 후에 커다란 안봉을 만났다. 악기봉이다. 정자에서 잠시 쉬고 싶었지만 패스다. 오르막도 길고 불규칙한 바위와 철 계단들 역시 악기봉답다. 바위 틈새로 올라가 보니 내포신 도시와 지나온 병풍바위 그리고 전망대가 보인다. 저기 병풍바위구나. 안녕하세요. 맨 꼭대기에 올라서니 마치 테트리스 블록을 쌓아놓은 것처럼 불규칙한 바위들이 가지런하게 올려져 있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하다. 아마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하나의 큰 바위였으리라. 바위도 참 신기하게 생겼네요. 삽살개 바위라니 이건 정말 그럴듯하다. 이제 악기봉 정상이다.
악기봉 표지서까지는 다소 무리일 것 같아 바라보기만 하고 그대로 지나갔다. 어떤 것이 악귀를 닮아 그렇게 불났을까 궁금했다. 아래쪽 능선에 전망대가 있는 것 같아 가보기로 했다. 악귀봉 정상 바위들이 묘하게 생기긴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한번 올라가 볼 걸 그랬다 싶기도 하다. 이쪽에서 올라가면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도 같다.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얹혀있는 묘하면서도 예쁜 바위가 있어 다가가 봤다. 큰 바위 앞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 전망대에 다가갈수록 점점 거세게 불어대는 골바람이 매섭다. 두꺼비 바위가 있다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질 않는다. 오른쪽 계곡 건너에 있는 바위 모양이 신기하여 쭉 내려보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다. 바위 절벽을 기어오르는 두꺼비 형상의 바위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닮았다. 철계단을 따라 악기공을 내려온 뒤 작은 암릉을 또 넘는다. 용봉산은 이처럼 볼수록 바위가 많은데도 부드러운 흙길도 많을 뿐더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정상을 찾아가는 길이 지루하지 않아 아주 좋았다. 위험한 암릉을 오르기 어려운 노약자나 고소공포증이 있는 탐방객들을 위하여 우회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계단을 오른 뒤에 계속 올라가려는데 행운 바위 표지판이 나타난다. 저기 서 있는 바위 위에 돌을 던져 올려 떨어지지 않으면 행운이 온다는 바위란다. 그냥 관광객들 재미삼아 해보라고 만들어낸 것 같다. 나도 한번 해보려고 주변을 둘러보니 작은 돌이 있을 리 만무했다. 하는 수없이 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서 한참을 찾아봐도 보이질 않아. 더 내려가서야 겨우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울 수 있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돌을 찾아 나처럼 헤맸다는 얘기다. 별로 바라는 건 없지만 막상 던지려니 긴장이 되는 게 이게 뭐라고. 내 손을 떠난 작은 돌멩이는 행운바위에도 한참 못 미쳐서 맥없이 떨어지고 말았다. 내게 행운은 무슨 연습이 필요해. 예상 외로 암봉들이 가파른 곳이 몇 군데 있어 이처럼 사다리 같은 철계단을 설치해 놓아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노약자들에겐 매우 힘든 코스라서 바로 전과 같은 우회도로가 필요했을 것 같다. 바위 틈에서 곱게 자라고 있는 노간주 나무가 멋들어져 보인다.
가장 높은 바위로 올라가 주변 조망을 둘러볼 심산이다. 올라가기 쉽게 홈을 파놓아서 보기보다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다. 높은 바위에 올랐으니 한 바퀴 둘러봐야지. 우선 앞기봉부터. 그리고 전망대와 병풍바위. 역시 내포 신도시는 여기서도 정말 잘 보인다. 그리고 오늘의 목적지 용봉산 정상이 바로 앞으로 다가와 있다. 어쩌면 저기가 상상으로 남아 서해 바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철계단을 통해 바위를 돌아 내려오니 바위벽에 뿌리를 박은 채 옆으로 자라고 있는 소나무, 용봉산의 보물이라는 백년송을 만나게 된다. 정말 기가 막히다는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신기한 장면이었다. 백년송에서 돌아 나와 몇 걸음 가다 보면 바로 노적봉 팻말이 나타난다. 보물이라 느껴지는 감각도 없이 노적봉의 다다른 느낌이다. 정상 360m. 이제 용봉산 정상이 360m 남았다.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되는 거리이다. 360m네. 바위들도 몽실몽실 예쁘고 하늘도 정말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 좋은 날 찾아오길 정말 잘했다. 정상으로 가는 마지막 오르막에 동행셋이 앞서가는데 그중 하나가 체력이 부족해서 계속 뒤처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많이 안쓰러웠다. 그러니 어쩌랴, 내가 먼저 가는 수밖에. 아, 이거 봐라. 돌 밑에 이거 기둥 마냥 서 있는 거 봐요. 이야, 신기하다. 여기서 바라보니 노적봉의 봉우리가 제대로 보인다. 참으로 바위 모양이 밀가루 반죽으로 주물러 빚은 것처럼 선이 부드럽고 독특하다. 역시나 그 끝은 아슬아슬한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기 저 노적봉과 이어진 봉우리는 암릉이 너무 위험하여 탐방로가 없는 듯하다. 정상에 먼저 도착한 앞선 일행은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해 보였다.
그들과 교대로 한 컷 찰칵. 너야 뭐 먹을 거 없다야 어떡하니? 요즘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 주로 백대명산 정상 주변에는 이처럼 탐방객들이 던져주는 손쉬운 먹이에 너무들 익숙해져 있는 선냥이들이 늘들을 찌어 진을 치고 있어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까웠다. 그래 간다야. 아이고 안 되겠다. 하선은 올라왔던 길을 100m 정도 되돌아 내려가서 최영 장군 활터 방향으로 내려갈 예정이다. 너무 요즘 한낮 기온이 거의 20도 가까이 올라가는 날이 길어지자 눈치 없는 염산홍들이 꽃을 활짝 피우고 있다. 이러다 갑작스럽게 날이 추워지면 다 얼어 죽게 될 텐데 말이다. 야 여기 많잖아. 이거 추워가지고 얼었구나. 정상 아래 삼거리에서 최영 장군 활터까지는 200m 거리다. 활터로 가는 도중에 만남 전망대에는 쓰레기 너머를 아무데나 투기하여 용봉선이 몸살을 앓고 있으니 아름다운 자연 유산을 잘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호소문이 걸려 있어 마음이 무거웠다. 최소한 본인들이 가져왔던 것들은 되가져가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다. 전망대에서는 최영 장군 활터에 세워진 팔각정이 선명하게 보인다. 이제 저기로 내려가는 거다. 팔각정에 도착하여 누군가 담소를 하고 있어 주변 바위에서 준비해온 점심 식사를 마치고 바로 하선을 서둘렀다. 설악산 흔들 바위를 닮은 바위를 지나 예상보다 급한 경사의 암릉에 잠시 당황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내려오면서 거치지 않은 중간 암릉을 바라보니 작은 산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바위와 암릉이 곳곳에 널려 있어 해발 400m도 안 되는 작은 산임에도 백대명산의 지정이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었다.